지난 시간에 이어서 브록입니다. 이 브록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MIT에 있었던 해커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딩 교육을 말할 때, 컴퓨터 사이언스를 말할 때 기술적인 부분만을 너무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금 철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리처드 스톨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벌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에서 주로 나왔던 말 중에 아주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카피레프트라는 말이 있죠. 카피라이트라는 말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는 정말 좀 거부감이 생길 정도가 되는데, 자유 소프트웨어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카피레프트,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거 이거 너희들이 모두 다 가져가서 마음대로 복사하고 마음대로 고쳐 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화면에 보이는 건 비지칼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비지칼크는 브리클린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엑셀 화면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예전에 8비트짜리 컴퓨터 애플2에서 사용되던 그런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브리클린은 이걸 하나의 특허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리눅스를 만든 리누즈 토발즈라는 사람과 비지칼크를 만든 브리클린 같은 사람들이죠. 물론 이외에도 우리가 찾아보면 오픈소스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유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든 것도 오픈오피스라는 오픈소스로 사용된 오피스 프로그램입니다. MS 오피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커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두 종류의 다른 정의를 갖습니다. 보안을 뚫고 해악한 짓을 하는 사람으로 좀 범죄자로 몰아가는 그런 정의가 있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을 해커라고 말합니다. 이 두 정의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 MIT에 있는 해커들은 주로 이 두 번째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컴퓨터를 좋아하고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프로그램 짜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로그램 코드를 고치는 것, 혹은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을 정말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들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철학이 있냐 그러면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안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든 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이 돼야 되고, 내가 만든 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쓰려면 나한테 돈을 내라. 카피라이트죠.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었고 나는 이것을 만든 것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받기는 받아야 하지만 이걸 평생도록 죽을 때까지 계속 울거먹지는 않겠다. 나는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만을 받고 그 외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이 소스는 공개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오픈소스, 오픈 하드웨어, 그리고 자유 소프트웨어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정신입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다가 이제 하드웨어 영역 쪽으로 넘어왔던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두이노죠. 마시모 반지라는, 어찌 보면은 정확하게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예술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예술대학교 교수였던 마시모 반지는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인터랙션 아트를 가르치기 위한 8비트짜리 프로세서를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라는 8비트짜리 AVR 칩을 사용하는 새로운 하나의 보드를 만든 거죠.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격이 기존보다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드웨어 회로 전체, 소프트웨어 전체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존에 있었던 굉장히 힘들고 복잡하고 비싼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됐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예제들이 있어서 쉽게 그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약간만 고쳐서 쓸 수 있게 돼 있는 이런 아두이노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단순히 예술대 학교에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두이노는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이커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 아두이노를 사용해서 12살짜리 아이가 만들어진 작품 중에 이 워터컬러 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저기 가운데 그림이 있죠.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붓이 있습니다. 이 붓은 잘 보시면은요, 어때요? 여기 왼쪽에 물감들이 있습니다. 물감을 찍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재미있는 워터컬러봇, 하나의 로봇 같은 거죠. 이걸 12살짜리 아이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아두이노라는 그 장치를 사용을 해서, 물론 이 12살짜리 아이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나고 있는 12살짜리 그런 아이하고는 조금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실비아 토드라는 이 아이인데요. 어떨까요? 12살 여자아이. 보통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일반적인 여자아이들은 옷을 좋아할 거고, 꾸미는 걸 좋아할 거고, 화장하는 걸 좋아할 거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독특하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어쩌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쩌면은 우리들 주변에 잘 보이지 않고 뒤쪽에서 숨겨져 있지만 무언가를 열심히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